언젠가 깨어나서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세상과 사회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두려움, 적합성 및 순종의 상태로 당신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독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 것은 실제로 더 이상 질문이 없고 더 이상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더 이상 그것이 진정으로 현실을 보지 않는 집단의 일부를 만들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된 환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현상 중 하나인 질량 정신병을 탐구할 것입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전체 사회가 집단적 관계에 빠졌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고통, 억압 및 파괴로 이어지는 망상에 기꺼이 항복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과정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당신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 토론은 조작, 두려움 및 대량 히스테리에 노출될 때 인간의 마음의 취약성을 연구한 위대한 사상가, 심리학자 및 철학자들의 통찰력을 통해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나면 사회가 정신병에 어떻게 빠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것입니다. 시작합시다. 역사를 통해 대량 정신병은 마녀 사냥과 종교적 극단주의에서 전체주의 정권과 이데올로기, 적퍼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핵심 메커니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심리학자와 역사가들은 전체 인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없는지, 망상과 관계로 이끌 수 있는지 설명하는 주요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이 현상을 분석하는 가장 유명한 사상가 중 하나는 칼입니다. 개인이 독립적인 생각과 자기 인식을 키우지 못할 때 집단 정신병에 취약해진 중근 경고했다. 질량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회는 두려움이 이성을 대체하는데 독립적인 사고가 억압되고 권위에 대한 맹목적 순종이 표준이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비판적 사고의 침식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대한 의문을 중단합니다. 그들은 저항 없이 모순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선전에 너무 압도되어 진실을 환상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전체 사회가 그들이 의로움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신념에 따라 잔악 행위를 저지른 역사의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 살렘 마녀 재판, 20세기의 억압체제의 부상, 이들 모두는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인구의 두려움이 심어지고 적이 창조되고 반대자들은 침묵합니다. 사람들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위험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보이는 환경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전체 인구는 어떻게 집단적 망상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능력을 항복합니까? 그것은 두려움의 확산으로 시작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두려움이 인구를 제출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도구라는 것을 관찰했다. 사람들이 실제 또는 제작에 관계없이 위험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으면 합리적인 교수진이 폐쇄되는 심리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자유를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안전을 제공할 권한 인물을 찾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대량 정신병을 겪고 있는 사회가 진실이 무관해지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시간을 계속 보여주었다. 현실은 더 이상 논리나 증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집단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 진실이 된다. 그에 져서 마음의 강간에서 심리학자 시세 미루는 이것을 멘토링으로 묘사합니다. 독립적인 사고의 체계적인 파괴. 더 이상 논리나 증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집단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 진실이 된다. 그에 져서 이 마음의 강간에서 심리학자 주스 밀루는 이것을 멘토링으로 묘사합니다. 심리적 조작을 통한 독립적인 사고의 체계적인 파괴. 그러나 여기에 가장 냉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량 정신병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들은 깨달은 자이며 사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저항하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침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질량 정신병이 탈출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들이 투옥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비판적 사고, 자기 인식, 그리고 집단적 망상에 직면할 때 혼자 있을 용기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질량 정신병의 다음 중요한 단계, 즉 에스컬레이션 방법, 유지 관리 방법, 및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두려움과 적합성으로 끝나는다고 생각되면 당신은 착각합니다. 이 관계에는 또 다른 층이 있으며 사람들이 거짓 현실의 죄수로 남아있도록 하는 더 교활한 메커니즘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것입니다. 일단 질량 정신병이 사회를 잡으면 정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진화합니다. 처음에 인구를 불안정하게 하는 데 사용된 두려움은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의 다음 단계는 교리입니다. 집단적 망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 이것은 선전이 필수화되는 곳입니다. 그에 져서 프로파간다에서 종종 홍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베르나이는 신중하게 통제된 이야기를 통해 대중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론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지만 선택된 아이디어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엔지니어링되는 반면 대안적 관점은 체계적으로 억제된다고 주장했다. 두려움이 사회를 시작하면 선전은 인구가 계속해서 환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더욱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질량 정신병에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 비난받는 그룹 인접을 필요로 합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것은 정치적 반대, 민족 집단 또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영이 될 수 있다. 이 희생양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대중에게 두려움과 침략의 대상을 줍니다. 역사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마녀 사냥은 편집증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았으며 무고한 사람들은 단순한 의심에 따라 스테이크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의 역사에서 전체주의 체제는 선전을 사용하여 전체 인구를 국가의 소위적들에 대항하여 퍼지, 투 및 대량 학살로 이끌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프로세스가 더 교활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망상에 점점 몰입함에 따라 그들은 서로 경찰을 시작합니다. 독립적인 사고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정부나 권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종종 동료 시민들에게서 나옵니다. 가족은 서로 대항하고 우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억압에 기꺼이 참가자가 됩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아시는 사회적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억압이 정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동료 시민들에게서 나옵니다. 가족은 서로 대항하고 우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억압에 기꺼이 참가자가 됩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아시는 사회적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선기류를 비교하도록 요청받은 간단한 테스트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답변을 기꺼이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룹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도 혼자 서 있는 것보다 그룹에 부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량 정신병이 깨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인구 가히 단계에 도달하면 여전히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집단 환상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에 미쳤거나 위험하거나 심지어 적들로 표시됩니다. 그들이 진실을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할수록 더 많은 저항을 직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 정신병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들이 종종 조롱하거나 침묵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이 수준의 망상에 도달하면 회복의 희망이 있습니까? 대답은 희망적이고 불안합니다. 탈출구가 있지만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동 중인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선전 및 사회적 압력이 통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해하면 개인이 환상에서 분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지드 크리슈나 무르티는 한 번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의 세상이 현실에 대한 그립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량 정신병에서 벗어나려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의 의문을 제기하고 준수해야 하는 압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공급되는 것 이상의 지식을 찾아야 하고 진정한 비판적 사고에 참여하고 진실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주듯이 사회는 평화롭게 질량 정신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집단적 망상은 파손점에 도달해야 한다. 모순이 너무 커지는 순간,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 충분한 개인이 현실에 일어나서 거짓말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가 항상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망상은 명확성이 회복되기 전에 붕괴, 파괴 및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량 정신병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깊이 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들은 모든 사고 개인이 그라플을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찰력은 여전히 다가올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당신은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 당신을 집단 관계로 끌어들이는 힘을 저항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때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량 정신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고를 되찾고 비판적 추론을 회복하며 압도적인 압력을 준수하려면 의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망상으로 파산하면 조류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항합니까? 미친 세상에서 어떻게 정신을 유지합니까?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사람의 의미에 대한 검색의 저자, 인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가져갈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인간의 자유의 마지막,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선전, 두려움 및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위해 싸울 의향이 있다면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수동 소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 사람들은 뉴스 매체에서 소셜미디어, 오락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메시지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낄 때까지 건설되고 강화됩니다. 그러나 물러서서 이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철학 없이 살자는 것은 사실상 눈을 감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진실로 제시된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분석하고 도전하는 능력은 정신적 독립의 기초입니다. 조사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질량 정신병을 자극하는 정서적 조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구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비이성적입니다. 그들은 자유, 이성 및 인류를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안전을 추구합니다. 저항하려면 두려움에 근거한 조작을 인식하고 그에 의한 통치를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토익 사고의 주요 인물인 철학자 에피쿠로는 사람들이 사건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견해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당신에게 밀려나더라도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포괄력은 질량 정신병에 대한 가장 큰 방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을 되찾고 정서적 탄력성을 쌓을 때에도
더 깊은 도전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질량 정신병의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는 사회가 집단 망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배적인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대담한 것으로 표시되고 배척되며 심지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수화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윌helm 라인은 그의 저서 파시즘의 질량 심리학에서 전체주의 시스템이 대중의 순종에 대해 번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제 시스템의 가장 위험한 것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깨우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하는 개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질량 정신병의 그립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망상이 사람마다 퍼지는 것처럼 독립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의문을 제기할 때 그들은 환상의 균열을 만듭니다. 질량 정신병의 그립에서 당신의 마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망상이 사람마다 퍼지는 것처럼 독립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의문을 제기할 때 그들은 환상의 균열을 일으키고 충분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질량 정신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해, 조롱, 심지어 거부당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짓말이 더 편한 경우에도 진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힘에 대한 믿음이 그 위에 놓인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그 단계를 밟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저항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집단적 관계의 조수에 휩쓸기를 거부할 용기가 있습니까? 결국 사회의 운명은 대중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맹인일 때 명확하게 보는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가장 강력한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질량 정신병이 어떻게 끝나는지, 사회가 어떻게 깨어났는지, 그리고 집단 관계의 순환이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망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괴 전에 일어나거나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질문입니다. 망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질량 정신병이 아무리 깊게 확고해도 결국 자신의 모순의 무게로 무너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성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 전에 또는 사회가 그 파손 지점으로 밀려난 후에 마누는가? 그것은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실을 기꺼이 보고 싶은 개인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추신은 어떻게 끝나나요? 어떤 세력이 집단적 망상의 붕괴를 가져오는가? 그 대답은 모순의 노출, 독립적인 마음의 탄력성,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복귀의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있습니다. 첫째, 질량 정신병은 본질적으로 모순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사회가 망상에 의해 파산되면 이야기를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끊임없이 왜곡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모순이 축적되고 현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짓말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일단 인구를 통제한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고락 아치페락에서 소비에트 압제의 잔인한 현실을 폭로한 역사가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용기 있는 개인의 간단한 단계는 거짓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전체주의와 질량 정신병이 광범위한 참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충분한 개인이 환상을 믿는 것을 멈추면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량 정신병을 깨는 두 번째 힘, 즉 독립적인 마음의 탄력성을 가져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항상 준수를 거부하는 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박해를 받고 캐스트되지만 지속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깨어난 씨앗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는 모든 진실은 세 단계를 통과한다. 첫째, 그것은 조롱당했다. 둘째, 그것은 폭력적으로 반대되었다. 세 번째로,
그것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질량 정신병에서 벗어난 여행은 이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지배적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조롱됩니다. 그런 다음 목소리가 커지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실이 스스로를 주장하면서 진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려한 정신병, 즉 현실의 귀환을 끝내는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어집니다. 사회가 아무리 깊이 망상에 갇혀 있더라도 현실을 무시한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는 지속 불가능한 정책의 무게로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면서 정부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일단 제출 시 인구를 보유한 제조된 두려움은 빈 위협으로 밝혀졌으며 환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량 정신병이 결국 끝나지만 그 결말의 본질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가 망상이 오래 남을수록 붕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찍 깨우면 전화는 평화롭고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성이 너무 늦었다면 역사에 따르면 결과는 종종 혼란, 고통과 파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책임이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유입니다. 질량 정신병이 일어나는 동안 질량 정신병을 인식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저항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마음을 보호하고 이야기를 하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질량 정신병에 대한 해독제가 폭력이나 힘,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환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환상이 약해집니다. 느리고 종종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탈정점은 한때 문명의 가장 큰 위험은 자연재해의 분화, 경제의 붕괴, 심지어 폭정의 부상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대중의 무의식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거부하고 맹목적으로 권위를 따르고 적합성의 이름으로 반대 의견을 억제하는 사회는 항상 파괴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독립적인 마음을 키우고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회는 깨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깨어 난의 일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광기에 휩쓸겠습니까? 당신은 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맹인으로 남아있습니까? 질량 정신병은 사람들이 인식에 대한 무지, 진실에 대한 위로, 자유에 대한 복종을 선택할 때만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눈을 뜨면, 진정으로 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